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해를 높이는 도식화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내용 정리도 다 했고, 이 텍스트를 좀 가독성 있게 단락도 지어놓고 여백도 활용하고 굵기와 크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정리를 다 해놨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들을 한눈에 보이게 이 내용이 어떤 흐름인지를 잘 보일 수 있게 이제 도식화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구조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형을 활용해서 구조화하면 좀 더 내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죠.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은 뭐 긴장 완화,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어요. 또 이제 굵기, 또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1차적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보여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구조화해서 눈에 확 띄게 하려면 이 도형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가둬 놓으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런 청중에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은 긴장 완화,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다. 요 장표를 띄워놓고 강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말로써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텍스트를 이렇게 도형이라는 형태를 넣어서 얘네들을 같은 것끼리 묶을 것이냐 이걸 또 이제 강사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텍스트로만은 구성하지 말고 이렇게 도형을 활용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구조화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 브레이킹의 5단계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요게 하나의 장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제목과 단락을 구분시켜 놓고 굵기나 크기를 통해서 얘네를 좀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형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각 단락에 맞게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5단계는 요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장표에 요 내용밖에 없다라고 하면 요것들을 그냥 하나의 도형에 넣어서 얘네들을 구조화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배경을 도형으로 했을 때 텍스트가 훨씬 더 살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을 때는 텍스트 자체를 도형 안에 넣어서 구조화하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슬라이드를 레이아웃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레이아웃이 뭐냐? 이 전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장표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헤드라인이나 제목이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단 왼쪽에 대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소제목이나 대제목들을 그냥 이렇게 가운데 헤드라인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그 상위 단이 뭔지가 좀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인, 대제목, 소제목들을 어디다 놓을 건지 그리고 본론의 배치를 이렇게 뭐 3가지 꼭지로 구분을 할 건지 상하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뭐 6단계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만 표현을 할 건지 이렇게 이 장표의 특성에 맞게 레이아웃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 이 배열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이렇게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건지 요거는 내용에 맞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따가 뒤에 제가 그 한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서 좀 예시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과 배열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하게 되면 내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제안서 쓸 때 썼던 것들인데 내용이 너무 많다고 도식화를 못해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한 장표 안에서, 아, 지금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구나. 아, 여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개념안은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구나. 이 세 가지 단계 안에서도, 아, 이런 세 가지 단계, 또 여기는 이런 단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구분이 되고, 지금 뭐예요? 여백과, 그 다음에 크기와 색감으로 제가 다 이제 그 도형을 다 배치를 해놨죠. 여기는 지금 배열은 지금 상단에 지금 대제목과 소제목을 넣어놓고 본론은 이렇게 세부 3단계로 조금 나눠놨고 이마저도 상위 내용과 하위 내용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도형 안에 넣어서 여백과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도식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내가 같은 내용끼리 좀 묶고 여백을 두고 이것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배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 사이트를 보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마 미리 캔버스는 많은 강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 교환을 만들 수도 있고 카드 뉴스나 뭐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AI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PPT를 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멤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여기는 유료로 쓰는 그 곳이기는 한데 유로로 써도 좋지만 유로로 쓰지 않고 그냥 이 포맷, 레이아웃 형태를 조금 보면서 내가 똑같이 가져다 쓰는 거죠. 교환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되어져 있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미리 캔버스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요것도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유료로 쓰고 있기는 한데 무료로 써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디자인 소스를 활용하는 요 한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게 나에게 좀 맞다라고 하시면 유료로 구매해서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강사가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는 내용적인 면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최대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 유로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잘 쓸 수 있겠죠. 이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서 디자인을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 템플릿에서 나는 PPT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요런 이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하고자 하는 좀 스타일에 맞는 교환 템플릿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뭘 보냐면 아 요즘에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구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구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소통 관련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소통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보고 아니면 태플릿에서 뭔가 소통 뭐 이런 걸 치면 뭐 이렇게 좀 소통에 관련된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러면 난 이번에 좀 요걸 써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요걸 써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클릭을 한번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폼들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일잘의 소통 기술.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서 텍스트를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쓰게 되고,
두 번째 가서 여기에서 이제 목차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목차 첫 번째는 뭐 자기소개. 두 번째는 나의 소통, 너의 소통, 알아보기. 세 번째는 뭐 소통, 방법, 실습하기.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그냥 써서 내가 내 거 또 여기서 다 내용도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해가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뭐 소통 과정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JPG, 이미지 형태로 받을 거냐, 아니면 PDF로 받을 거냐, 아니면 PPT로 받을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PPT로 받고 싶다면 PPT로 클릭을 하면 되고, 근데 옵션에 보면 텍스트 편집이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얘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할 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요소 이미지로 할 거냐.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해야 내가 PPT 파일을 받아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여기에 있는 폰트나 뭐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면 좀 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폰트를 썼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보시고 나한테 갖고 있는 폰트 에 맞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 가능하게 하고 페이지는 내가 뭐 일부 페이지만 한다거나 전체 페이지를 한다거나 해서 전체 페이지 선택을 완료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내 PC에서 얘네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뭐 이런 형태, 뭔가 좀, 소통에 관련해서는 요즘 이런 교환을 많이 쓰는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비즈니스라고 썼을 때,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요런 것들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기본 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기본 폼을 가지고 와서 내 거에 맞게 조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디자인 레이아웃이 다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돼 있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단계를 나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구조로 내가 설명을 쓰면 되겠구나. 여기에 소통이란 그래서 여기 소통에 대한 메시지, 소통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면 다 지워주고 여기서도 소통은 뭐 땡땡땡땡땡땡 뭐가 필요합니다. 여기 땡땡땡땡땡땡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골드 처리해주고 높여주고 뭐 이런 형태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얘네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잘 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도 정렬 잘 맞춰줘야겠죠. 정렬 가서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로 간격 맞추기. 여기 세로니까 세로 간격을 잘 맞춰줍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 걸로 하겠다라고 다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안에 도식을 어떻게 할지, 여기는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었구나. 저런 디자인은 저렇게 구분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착안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번에 이게 지금 저희 그 교환 디자인 한 그 포맷을 여기에서 제가 조금 착안을 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기업교육 강사.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그 강토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포맷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색감을 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 말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슬라이드 멤버스라는 건데
미리 캔버스는 PPT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슬라이드 멤버스는 PPT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유료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 교환 디자인의 그런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뭐 세로형도 있고 비즈니스, 뭐 교육 이런 챕터별로도 볼 수가 있고 PPT랑 키노트도 좀 이렇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저는 뭘 많이 활용하냐면 여기 보면 싱글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많은 그런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지 디자인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표지를 갑니다. 표지를 가면, 아, 표지를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구나. 아, 표지를 요즘에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아, 그렇구나. 표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구나. 아, 이런 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네. 요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감각으로 보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표지를 이런 걸 써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조직도가 필요해. 혹은 뭐 목차 페이지가 필요해. 그럼 목차 페이지도 갑니다. 그러면, 아, 목차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아, 목차 이렇게도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착안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런 형태로 내가 구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강사 소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사 소개를 약간 지금 여기 네명이 나온 거니까, 요걸로 하면 되겠다. 내 강사 소개는 요 페이지로 가서 약간 요렇게 하면 사진 하나 넣고 여기 이름 쓰고 여기에 내 경력 나열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요 형태를 보시고 똑같이 PPT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만들면 좋겠죠. 또 한 가지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식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록형, 지금 제가 목록형을 클릭을 했는데 목록형은 뭐냐면 이렇게 챕터별로 좀 나눌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뭐 표나 아니면 뭔가 이제 구분을 져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프로세스야. 이게 순서도로 보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만들면 되겠구나. 혹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뭔가 좀, 관계가 좀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파생되게 나오는 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착안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괜히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데 와서 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하시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그 내지 그 도식화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표나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로만 주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 표 제목과 이 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표도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트,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각화하는 것들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같은 내용끼리 묶고 얘를 도형 안에 넣는다고 했죠. 그 도형 안에 넣어서 얘를 도식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헤드라인 메시지 혹은 대제목, 소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본론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배열을 할 거냐. 이 레이아웃을 먼저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좀 힘들면 우리가 도식화 아이디어는 참고 사이트 제가 미리 캔버스랑 슬라이드 멤버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서 보고 활용을 하시면 좋고 표와 차트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정리를 다 해봤고요. 이제 컬러와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